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79번째 시간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2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용신론입니다. 이때까지는 각종 신살, 육신에서부터 오행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제까지 배워온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용신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격국이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직업에 어울리는 그릇인지, 아니면은 공직에 어울리는 그릇인지, 아니면은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물을 운영할 때 월급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업으로 형태를 구할 때 어떤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인지, 아니면 무관인지, 좀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가 타고난 그릇의 의미가 격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주에 있으면은 격도 잘 갖춰져 있고 용신도 잘 갖춰져 있으면은 삶이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알기는 있기는 한데 좀 쉽지는 않고요. 때로는 이거 분명하게 잘 격을 갖추고 있거나 용신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도 그렇게 뚜렷하게 자주 많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알아야지 그 다음 파트로 진행해서 나가서 좀 더 여러 가지 분야로 응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용신부터는 설명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렇게 꼭 시간을 너무 짧게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길게 늘어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용신론, 사주명리학의 핵심은 격국용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격국이란 사회성과 대외성의 활동 무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주의 짜임새요, 틀이며 부귀민천을 판단할 수 있는 운명의 근원이 되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격국이란 그릇이다. 내가 어떤 그릇을 타고났는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격국과 용신도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월지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격을 기본으로 잡을 때는 월지를 가지고 잡는다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을 크게 말하면 내격과 외격이 뒤에 따로 나옵니다만은 설명을 따로 추가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월지에 대하여 중심으로 한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죠. 사계절의 특성을 구분하듯이 오행의 생극 재화의 작용과 육신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야 하며 분명한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운명을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국의 치용법칙은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여 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간과 월지를 대조하여 내격을 정하는데 내격에는 팔정격과 양인격과 결로격을 포함한 십장격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격은 내격과 외격이 있는데 내격에는 육친을 기준으로 하는 팔정격과 거기에 양인과 걸록을 포함해서 10가지 격이 있다. 그게 내격이 십정격이다. 그래서 7 내지 80%가 이 내격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30%는 외격에 속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팔정격은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 편인, 평관, 정인, 편인, 그래서 총 8개가 18정격이고 그 다음에 걸록과 양인이 포함해서 10정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격국은 운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를 정하지 않으면 운명을 감명하기는 어렵다. 격국은 운명의 인격 품위와 부귀수요를 아는 것으로 길격도 흉격도 없다. 격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성격이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이룰 성자 써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파격이 돼서 격은 격이기도 한데 깨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격도 잘 갖추고 있고 이렇게 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겠지요.
격국은 운명의 주권자로 기륭을 불문하고 강하지 않으면 운세를 지배하기는 어렵다. 격은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준의 격국은 내격이 70%, 외격이 30%로 나눕니다. 아까 내격은 십정격이 내격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팔정격과 양인걸록을 포함한 십정격인데 이게 내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외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복잡하고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사주 전체 70%에 해당하는 내격을 정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다. 일간을 월지의 장간에 대조하여 투출한 십신이 내격이 된다.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에 대비하여 천간에 투출한 것이 내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2개 이상 투관할 때는 정기로 격을 정하며 투관이 없을 때도 정기로 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지장간에는 글씨가 2자 있는 자도 있고 3개가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2개가 천간에 투관했었을 때는 정기로 격을 정하고 투관하는 것이 없을 때도 정기로 격을 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국의 의 외격은 전환격, 종격, 확격, 복덕수기격, 이기격, 기타 격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아까 내격에서는 십정격이었는데 외격은 전환, 종, 화, 복덕수기, 이기격, 기타 격국.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크게 나누면은 전환격에는 5가지가 있고요. 종격에도 5가지, 확격에도 5가지, 복덕수기격도 5가지. 이격은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만은 5, 20개, 22개, 기타 격국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요. 그러니까 외격은 너무나 많다. 특별하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 규정지어서 분별하기는 쉽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환격에는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이 있다. 그 다음에 종격에는 비경겁제를 기준으로 한 종왕격, 식신상관을 기준으로 한 종악격, 정제편제를 기준으로 하는 종제격, 정관편관을 기준으로 하는 종살격이 있으면서 정인편인을 위주로 하면서 종강격이 있다. 그러니까 종왕, 종화, 종제, 종살, 종강격이 있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확격에는 천간합기격, 천간합을 기준으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이 있으니까 5개가 또 확격이 있겠죠. 복덕수기격은 음일간의 지지에 사유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을정기신계가 음일간인데 그 지지에 사유축이 있으면은 복덕격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기격은 사주의 구성이 2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기상생격, 때로는 이기상극격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2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행이 2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너무 하나의 오행이 편향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사주의 글자가 8자인데 토가 다 7개고 나머지 화가 하나 있다. 이래도 이런 거는 이기격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2개의 오행이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기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잡격이란 내격과 외격에 속하지 않는 격을 말하며 격을 정함에도 용신을 채택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 고정할 수 없음과 내격과 외격은 이중으로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격을 갖추고 있으면 2개의 격의 각각 희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내격과 외격으로 나누고 내격에는 십정격이고 외격에는 종격, 확격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실제 사주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눈에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무슨 격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해봐야만 글쎄 정확하게 이견이 없는 한 5가지, 한 50% 정도는 이견이 없는 격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나머지 또한 50%는 아리까리 때로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격들이 많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그 격의 희기가 조금 복잡다단하다.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꼭 쉽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신이란 사주의 쓰임새요 핵심이며 기륭합을 결정하는 작용의 주체다. 사주의 주인에 해당하는 일주를 보호하고 때로는 통제하며 일주의 위임을 받는 통치자로서 격국과 운을 주관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주에서 일주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용신이다. 그러므로 용신을 가려내고 용신의 기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간명을 해야 한다. 격국을 파악하고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격국의 성패를 살펴야 되는데 성패를 가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신이다. 쉽게 말하면 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격을 치르고 있느냐, 때로는 나쁜 게 격이 완벽하지는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용신까지 있으면은 격이 완벽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용신이 잘 짜여 있어 성격이 되면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데 용신이 사주에 없거나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가난을 면치 못하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격도 불분명하지만은 용신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요. 용신의 유무가 사주의 기륭을 좌우하기에 용신은 마치 용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리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구별하기도 쉽지도 않고, 어떻게 말할까요? 정확하게 판별이 쉽지도 않다. 이런 말의 설명까지 포함이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국의 종류. 수많은 사람이 부귀빈천이 다르듯이 격국 또한 다르다. 고소에는 많은 격국이 있으나 내격과 외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70% 정도가 내격에 속하는데 내격에는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의 8정격에다가 양인, 걸록격을 추가하여 10정격이다. 외격은 전항, 종격, 화격, 복덕, 수기격, 이격, 특별외격, 잡격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격국과 용신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격국과 용신은 강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건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국을 정할 때는 월지의 정기가 왕쇠를 살펴 투출인가도 살펴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지 장간에 있는 글씨가 투관했었을 때 그것을 격으로 잡는다. 이것이 이제 내격입니다. 70% 정도의 내격은 이걸로 잡습니다. 외격이 되거나 좀 특별 격국으로 돼버리면 꼭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70% 정도는 내격이니까 그 월지 장간에 정기가 투관한 것을 격으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길신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이나 설계하는 육친을 용신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신은 그 제합을 필요로 하고 제화가 되면 상격으로 복이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꼭 길신, 흉신 이것들을 꼭 특별하게 구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 정관이 좋다, 편관이 나쁘다 이런 말의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흉신과 길신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이 꼭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길신은 도와주는 것이 그걸 더 잘되게 밀어주는 것이 용신으로 쓰는 거고 흉신은 그걸 극하거나 때로는 제하면서 때로는 합하게 다독거리면서 하는 것을 용신으로 정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사길신은 보약과 같고 사용신은 독약과 같다. 보약과 독약도 과하면 독약이요. 독약도 적절한 약이면 보약보다 귀한 작용을 한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에 하나만 뚜렷하게 있고 유기하여야 길한 명인데 간지가 동주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격이 뚜렷하게 있거나 뭐든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 개 있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꼭 하나씩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주에 뚜렷하게 기둥으로 서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길신은 합하고 극하는 것은 기신이고 길신은 합하고 극하는 것은 기신이요 흉신은 생하는 것은 기신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국과 용착보사. 격국과 용신은 재, 관, 인 등의 길성이 있으면 상격이고 그 다음에 길성이 없고 희신만 있으면 중격이고 기신이 있을 때는 합격이다.
희신이란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의 희망사항이요 요구조건이며 기신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음이나 구설이다. 격국과 용신은 천간이 우선이고 지지가 다음이다. 그러니까 천간에 떠있는 것이 더 힘이 크고 복이 크다 이런 말이겠죠. 격국은 운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신강은 대개 현재를 유지한다면 신약은 운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아까 격은 건왕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격국에 따라 직업을 정하는데 용신이 강하면 용신에 따라 정하기도 한다. 외격이란 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 변수가 있는 바 진격이 아니면 되도록 격을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가 튼튼하면서 강해야 하고 형충이 되면 파격으로 되는 일이 없다. 뭐 항상 그렇지만은 형충 공망이 일어나는 거는 좋은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월지 장간에 본기가 격을 정하거나 사주에 왕한 것으로 격이 된다. 장간에 정기가 투출하면 좋은데 그 정기가 투출하지 않았었을 때 정기로 정하기도 하지만은 더 아니면 정기로 정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주의 오행이 더 강하게 했었을 때 정기보다는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때는 그것을 격으로 정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격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제 아까 외격과 내격이 있는데 내격을 정하는 법은 월지 장간 중에서 투출한 것을 천간과 일간을 대비하여 어떤 육신으로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육신의 이름을 격으로 정한다. 식신이 투관되어 있느냐, 편제가 투관되어 있느냐, 정관이 투관되어 있느냐 이런 걸 말을 하겠죠. 월지 지장간 중에 정기가 투출하면 우선 격으로 정하지만 정기가 투출하지 않고 초기나 중기의 천간에 투출하면 그 투출한 천간의 육신을 가지고 정한다. 그래서 정기가 투출할 때는 그걸 격으로 잡습니다만은 여기라든가 중기는 뭐 중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꼭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와 중기는 격으로 정합니다만은 여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 뭐 이런 말의 의미로 정리하겠습니다. 월지에 정기가 투출하지 않고 초기와 중기에, 여기서 초기란 말은 여기란 말입니다.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면 지장간이 동시에 두 개가 투출하였을 경우에 사주 전체 상황을 몰라 살펴 강한 것을 격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고요. 월지가 양인이면 양인격, 걸록이면 걸록격으로 격국을 정한다. 그래서 아까 식신상관의 8정격과 양인격과 걸록을 합쳐서 10정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격은 양인과 걸록일 때는 그걸로 격을 정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월지 지장간에서 모두 투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주 전체의 상황과 대조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을 정하고 좌우묘유월은 정기가 투출하지 않아도 정기의 육신으로 격을 정한다. 이게 이제 가장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월지의 정기가 아닌 여기와 중기가 투출하였더라도 합이나 충국이 되면 무력한 경우나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꼭 격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진술중리월의 경우 지장간이 투출하지 않고 그 지장간과 같은 오행이 투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육신으로 격을 정한다. 그래서 지장간이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육신으로 격을 정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격, 아까 식신상관에서 총 걸록과 양인을 포함해서 10정격이라고 그랬었죠. 외격은 또는 특별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격을 취할 수 없을 때 사주 중 기세가 편안한 것을 취하여 격국을 정한다. 뜨겁다, 화가 많았을 때, 열대지대 아주 뜨거울 때를 말을 하고요. 산악지대 토가 많을 때, 사막지대 기토가 많을 때, 대해양지대 수가 많을 때, 그런 대로 특수풍토를 나타내며 생태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외격의 기본적으로는 그 왕한 기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극을 하거나 극을 당하는 것 오행들은 이 외격에서는 특별히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해주거나 설계하는 기세까지는 좋게 보기는 하지만은 극하거나 극을 당하는 오행들은 좋게 보지는 않는다가 외격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있는 형상을 생해주거나 똑같거나 하는 것이 희신이고 특수 형상을 더욱 왕하게 하는 오행이 희신이며 북극에 해당하는 사주는 냉할 필요가 있고
열대지대에 태양에 향하면 더욱 왕성할 필요가 있다. 사주팔자가 전부 채로 본다. 그러니까 사주의 글씨가 전부 다 오행이 물이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행이 물이었었는데 그 물을 거의 불로 데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사주 오행 자체가 전부 다 흙이었는데 그 흙을 물로 다 덮는다? 뭐 그게 쉽지는 않지요. 아무리 운에서 온다 손 쳐도 그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흙을 파뒤집는다고 나무를 심어서 그것도 뭐 그게 작용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격의 종류에는 아까 외격은 종격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일행기득격, 전환격. 그러니까 하나의 오행이 기가 왕성하게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격은 너무나 다른 오행들이 뭐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오행들의 기세가 너무 세서 내가 그걸 어떤 제어하거나 억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말이 종격이 되겠고요. 합기격은 천간에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뭐 이런 있는 천간의 합이 월지에 등령했었을 때 합화된 오행이 월지에 있었을 때 합기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덕수기격은 음일간이지요.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일간이 지지에 사유축이 있었을 때 복덕수기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상생격,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행이 두 개가 있는데 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일간과 같은 오행이 있거나 때로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 있었을 때는 서로 상생하는 작용이지요. 그랬었을 때는 서로 이기상생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서로 이기상극격은 내가 일간이 있는데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만 있거나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만 있었을 때는 이기상극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크게 말하면 우리 사주에서 그렇게 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격과 파격이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이룰 성자니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을 하게 되고 파격은 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격은 격이긴 한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격이 깨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파격으로 부기빈천을 구분하는 것이다. 성격, 격국을 송선하는 기신이 없을 때, 뭐 아까 했듯이 오행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일단은 목화 기세가 있다. 일간이 목이고 사주가 화목이 생하는 목생화 이런 어떤 이기상생격이 있다. 이랬었을 때 이 화를 극하는 오행이 오거나 이 목을 극하는 오행이 왔었을 때는 이 두 개는 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신이 없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격국이 구비되면 완벽해지고 성격이 되면 명예, 직위,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보통 외격에 있는 사주들은 때로는 뭐 내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일반 평범한 삶보다는 조금 상위 클래스의 삶을 살더라. 격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근데 성격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좀 더 높은 단계. 근데 격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격이 되었었을 때 쉽게 말하면은 격국을 손상하는 게 있었을 때 여기 아까 목화 이기상생격이 있는데 화를 극하거나 목을 극하는 그런 이 이기상생이라고 하는 극을 하게 되면 이 이기상생극의 격이 흐트러지지요. 그래서 길신격은 생부하는 것이 없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것이 없을 때 흉신격은 극제하는 것이 없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인데 그 극하는 것을 살살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고요. 파격이 되면 재능이 좋아도 목적 달성하기 어렵고 기복이 많습니다. 이제 파격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성격 아까 뭐 내격과 외격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뒤에 이제 쭉 설명은 한 4, 5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뭐 4, 5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때까지 공부도 잘 따라오셨습니다만은 뭐 각종 내격과 외격에 대한 설명들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금방 깨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왕 시작한 공부 거의 이제 5월달에
작년 5월에 이제 이게 어떤 시작이 됐었죠. 그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이제 외부 강의도 없고, 주로 이제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학교 교수직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크게 말하면은, 뭐,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어지다 보니, 마냥 무료하게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시작한 강의가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어 가네요. 개월수로 따지면 10개월이 되네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하기도 했었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좀 더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공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왔지만은 또다시 처음으로 가다 보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읽어가다 보니 그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어설프게 했던 확신이었던 것들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격국용신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격국용신을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자신도 좀 더 공부에 머릿속에 알고 있던 거를 좀 더 정립하고 이런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식신격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